총선 전략 군수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전과 대구를 찾았습니다. 어제 대전 현충원 참배를 했고 방명록에 뭐라고 적었을까요? 자, 선열들의 삶과 죽음을 배우고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충원에 참배를 해서 방명록에 역시 동료 시민, my fellow citizen, 뭐 영어로 하면 그게 원문이겠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거를 한동훈식으로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으로 만들어냈죠. 참배 이후에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평소에 굉장히 좀 단정한 스타일을 추구하잖아요. 이렇게 반듯하게 이 자켓에 단추도 차고 넥타이 핀까지 이렇게 딱 하고 넥타이도 단정하게 매고 뿔테 안경까지 딱 쓰는 굉장히 품행이 단정한 걸 추구하는 스타일인데 이 넥타이를 풀어헤치고요. 셔츠에 단추까지 풀으면서 평소에 하지 않던 건배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세 시간 동안 기차를 못 타면서 동대구역에서 길게 줄을 서신 대구 시민들과 저는 대화했습니다. 저는 이런 동료 시민이자 생활인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나서야겠다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곳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언제든 오늘의 초심이 흔들릴 때 저는 11월 17일 밤 동대구역의 시민들을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잘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가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목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 비대위원장이 셔츠 풀고 넥타이를 쫙 풀어 헤치면서 빼면서 이제 평소와 좀 다른 모습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건배사까지 한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이 모습이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사실 뭐 저희들도 넥타이 좀 깝깝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목에 메고 있으니까 불편하긴 하거든요. 뭐 김진 앵커도 그렇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나 뭐 김영주 의원님이나 조 변호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목이 굵잖아요. 네. 그러니까 넥타이 뭐 이럴 때만 하고 끝나면 이제 막 이렇게 풀고 그러고 싶은데 꼭 그럴 때 김영주 의원님 끌고 들어가더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가 딱 보니까 목이 얇아요. 그래가지고 넥타이를 하고 있어도 그렇게 깝깝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넥타이를 풀르는 모습은 어느 정도 좀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면 항상 그냥 옷도 그냥 딱 이렇게 입고 넥타이 딱 하고 그다음 넥타이 핀까지 딱 하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파격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기가 좋아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넥타이를 해도 그 화제가 되고 넥타이를 풀러도 화제가 되고 진짜 이제 정치를 준비하는 이제 내년 총선, 올 총선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부러워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제 한번 이 대구 시민들을 상대로 본인의 이제 포부를 밝히는 순간이자 이제 총선 승리를 장담하면서 나를 따라와라 강력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 직전에 어떤 그 결기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촥촥촥 그랬다라는 당 관계자의 설명을 제가 어제 들었는데 김정 장관님 맞습니까? 네, 시간과 장소에 맞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과 소통을 했기 때문에 법하면은 뭔가 정돈되고 네네. 바르고 흐트러진 게 없고 이런 느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평소 살아온 것도 그랬지만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을 만난 거고요. 또 비대위원장이 돼서 일반 국민들을 만나는 거는 이런 회의를 한 게 아니라 뒤에 보세요. 지지자들 다 빨간 목도리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과 장소에 맞게 나는 여러분들과 정말 격이 없이 소통하고 싶어요. 언제든지 편하게 저하고 대화합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전시당 신년인사회에서는요. 총선일인 4월 10일 이후에는 나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배수진을 쳤다. 총선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전 충남 동료 여러분, 대전은 우리 당에게 언제나 역전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저는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월 10일 이후의 제 인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100일 동안 여기 계시는 우리 당의 보배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감동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처음 왔습니다. 이유는 대전은 우리 당에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전과 함께 우리 당이 승리의 길로 가는 것에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십시오. 그 이후에 이제 한 비대위원장이 건배사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 입으로도 술을 안 마시니까 건배사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건배 제의를 했는데 건배사가 이거였어요. 대전, 충남, 세종 승리합시다. 라는 건배사를 하면서 본인도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라고 겸언쩍어 했다는데 건배사를 확실히 안 해본 티가 나긴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이다나 콜라, 제로 콜라 먹으면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포도주스라고 해요. 네, 포도주스. 포도주스로서 아마 건배하고 네. 아마 하다 보면 저게 또 여러 가지 또 건배사의 맛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늘죠. 또 건배사란 건. 또 건배사 그 모범 정답이 또 있잖아요. 김영주 의원님이 또 건배사 전공하셨는데. 건배사.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한동훈 장관의 저 넥타이를 푸는 거는 내가 광야에서 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생각해서 보리스 총리가 상당히 초엘리트거든요. 근데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일부러 바보처럼 머리를 헛그리고 나오는 수더분하게. 그런 것처럼 너무 도시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스타일리스틱하다 이렇게 용어하니까 그것을 좀 파괴해보는 그래서 이 격이 없이 당신과 만날 수 있다. 넥타이 풀고 만나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그 포지션을 갖고자 하는 거 아니냐. 이것도 하나의 이미지 메이킹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쨌든 동료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리더십으로서의 리더라기보다는 리더면 이 팔로우십이 있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팔로우하는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펠로우십을 수평적 관계를 더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함께 승리하자, 함께 가자, 수평적으로 이기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각인시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대한노인회를 찾아서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이른바 노인비하 발언에 대해서 또 사과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일정이 보도되고 있는데 대한노인회 회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조기현 변호사님 그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 사과하러 왔을 때 노인들은 1인 1표를 가질 필요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 사진을 준비했다가 사진의 뺨을 3번 때리기도 했었잖아요. 거길 오늘 찾아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로하신 거는 지난번하고 같은데 발언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당사자는 아니죠. 예, 노인회 회장님께서 이제 어떠한 퍼포먼스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발언의 정도나 내용은 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례적인 사과와 또 의례적인 수용 이거보다는 어쨌든 이런 발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지한 태도로 한동훈 위원장이 대한노인회에 가셔서 그런 입장과 말씀을 밝히시고 사죄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 대한노인회는 이제
전국의 어떤 어르신들의 어떤 상징적 단체니까요.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책임 있는 말씀도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서 전권을 가지고 실제 헛된 취지에도 응하지 않고 비밀리에 비공개해서 내놓은 결과였지 않습니까? 검증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런 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새로운 정치를 표방했다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가 그러한 인물을 영입했어야 되는데 민경우 전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분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 문제까지 좀 나가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것을 민경우 전 의원의 문제로만 국한해서 책임지는 모습, 사죄하는 모습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가 더 국민들께 공감을 얻으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매듭 짓는지 예. 이건 되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그 첫 단추이지 오늘 문제가 해결되는 날은 아니다. 이 부분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